네, 안녕하세요. 이정리입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또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알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제가 5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4월달 고용 보고서입니다.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예측치랑 달랐어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통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 고용보고서다. 네.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 고용보고서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, 하나는 가계 취업 데이터와 기업 고용 데이터,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, 일단 이번에 발표됐던 통계들 중에서 첫 번째 서프라이즈는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었습니다. 예. 실업률이 뭐냐 하면 전체 경제 활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,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자리를 얼마나 못 구했는가, 네. 실업 상태에 있는가를 측정한 것인데, 다들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뜻밖의 6.1%로 상승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었고요. 특히 그 다음으로 많이들 보게 되는 기업 고용 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, 이 기업 고용 데이터가 바로 그 유명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나오는 통계입니다. 이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또는 non-farm payroll이라고 불리는 통계는 우리 입장에서, 정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통계다.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 통계가 충격적이었죠. 3월 달에는 무려 77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는데, 왜냐하면 그 백신 맞으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단 면역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들 속에서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었던 서비스 분야 이런 데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서 무려 77만 개나 생겼고, 4월 달에도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봤었는데, 그 당시 예측치가 100만까지도 나왔었어요.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. 최소 70만 개는 나온다,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 26만 개의 일자리만 생겼으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? 여러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. 이제 두 가지 설명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, 이제 첫 번째는 정부가 너무 실업수당을 후하게 주고 또 주정부가 주는 재난보조금 같은 것들이 너무 후해서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보다는 집에서 쉬기를 선택했다. 뭐 이런 쪽의 설명들을 하시는 분들이 한쪽에 계셨고요.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제시해주는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,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좀 곤란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.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만,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 첫 번째 표로 다시 그림을 돌려놔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위에서 지금 보시면 한 5번째 정도 줄 되는 부분이 그 파티시펀트 레이트,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경제활동의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 가계 쪽에서 나오는 통계를 금방 알 수 있는데, 이 통계가 지난달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. 올라갔었습니다. 이게 뭘 뜻하냐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,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늘어나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안 구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,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을 너무 좀 놀기 좋아하는 미국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, 사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네요. 했는데 그 눈에 차는 일자리가 좀 나오지 않은 면도 있지 않았냐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특히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데를 살펴봤더니 제조업 쪽 일자리더라고요.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는 꾸준히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여행, 숙박 이런 쪽은 생기고 있는데, 제조업 쪽 일자리들은 일시적으로 줄어든 걸 보면 저는 이거는 그냥 추세적인 현상이다라기보다는 잠깐 우리는 현재로서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어떤 고용 쪽에 있어서 기업들에 있어서 사람들 구할 때 태도의 변화가 좀 있었거나 뭔가 다른 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. 문제는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딴 나라 미국의 고용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지냐,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바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때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우리나라 또 수출로 그렇습니다.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.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될 때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는 특성이 있는데요. 특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입니다.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은 안타깝게도 분기에 한번 늦게 발표되죠. 그죠? 그런데 비해서 이 신규 취업자 수는 매달 끝나자마자 즉각 찍게 된다는 신속성이 또 존재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신호로 또 해석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즉 이걸 저희들은 오쿤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.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즉각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고, 경제 성장률이 후퇴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.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
경제가 성장하냐 마냐라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바로 일자리가 생기기 그러네요. 때문인 거고요. 그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당연히 소비를 늘릴 것이고 그 소비 품목 속에 한국산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자동차도 살 수 있는 그렇죠. 거고 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갤럭시 노트 이런 스마트폰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계,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건 결국 일자리. 그리고 그 일자리의 흐름은 성장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통계다.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도 네.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네. 세상이 정말 살아갈 만한 그런 곳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 더 이제 첨언해서 설명하자면 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하다. 실업률은 또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는 물가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고용보고서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계, 네. 경제 성장과 물가를 그러네요. 다 설명하는 통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지표 하나에 그렇게 금융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네. 하는데 그림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업률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들 그때마다 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. 네. 여기서 막 둘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죠.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입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실업률 변화랑 물가가 옛날만큼 영향은 없다라는 이야기는 들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실업률 올라갈 때 물가 떨어지는 것만은 확실히 관찰할 수가 있죠. 네. 이런 점을 생각하면 최근 그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미국 금리 물가 변화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던 거 우리 기억나시잖아요. 맞아요.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실업률 통계가 참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지난 4월달 미국의 실업률이 기존 6.0에서 6.1로 상승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뭐 국제 유가나 네.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제 내에 임금을 비롯한 경제 내에 존재하는 어떤 근원적인 인플레이션 압력들은 아직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. 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또 4월달 미국의 고용보고서 관련해서 왜 중요한지 의미를 짚어보고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